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띠별 운세 그 세 번째 영상인 뱀띠, 말띠, 양띠 시간입니다. 제가 을사년도도 일간별 운세 그리고 띠별 운세를 각각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일간인지 일간을 찾아서 듣고 그리고 내 띠의 운세를 들으면 어느 정도 내가 을사년에는 큰 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띠별 운세가 이제 중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재미로 보는 부분도 분명한 것은 있지만 띠라는 건 내가 태어난 이 연, 자 연의 글자, 즉 사주의 큰 바탕이 되는 시작점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틀, 큰 판에서 이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 세세한 줄기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돼지띠들은 먹을 복이 타고났다, 뭐 말띠는 힘이 좋다, 용띠나 범띠는 기가 세다, 이런 속설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띠별로 어떤 그 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에서 띠별 운세를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 해 운세풀이를 할 때 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풀면 그의 운세풀이가 나오는 건데, 자, 그 중에 띠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띠를 중심으로 을사년이죠. 을사년의 사년, 그러니까 사화가 어떤 환경이 되느냐를 확인해 보면 띠별로 운세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결과나 과정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내 띠가 을사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뱀띠. 사화가 사화를 만났다. 그렇죠. 자, 바로 장성살이 돼요. 자, 장성살이 뭐냐 하면, 자, 12신살이라는 것이 있죠. 12신살은 12운성을 기본으로 하는, 바탕으로 하는 살이에요. 자, 12운성 중에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장성의 자리에 있다 해서 장성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라는 거죠. 나라에서 왕이라는 것은 중심의 역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이면서 플러스 신하들, 백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거느리는 신하가 있고 또 그 아래에 백성이 있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들이 권력자이니까 놀고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의 왕들도 세자 시절부터 또는 대통령이 되기 전 대권자의 시기부터 다방면에 교육을 해야 되고 자신의 공약들을 걸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성이든 학문이든 문무를 겸비한 자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뱀띠들은 을사년에 전력질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여기에 따른 주거의 변화 또는 의식주의 변동이 좀 있어요. 자, 이 자리는 원래 조상 자리, 그 다음에 오래된 터전, 뭐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주거일 수도 있고 오래된 터전이 내가 좀 큰 회사에 다닌다 하면 회사 자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변동 이동들이 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실익을 따질 수 없죠. 공적인 자리니까. 다시 말해서 뱀띠분들은 을사년에 외부적 발전이 강한 한 해예요. 그래서 개인적 내실이나 개인적 실속은 채우기 어렵고 공적인 행동을 잘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업적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직업적으로 뱀띠분들 중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한 해이겠죠. 이름을 좀 알리고, 뭐 예를 들어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소하게 내 이름을 전사에 알리는 일이 생긴다든지, 뭐 그 과정이 물론 사주에 따라서 복잡하거나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름을 알리는 건 알릴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적인 부분에서 역할이나 업적을 하는 거라서 좀 내 사주 구조가 나는 개인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좀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로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요소에 이제 몸을 담는 거니까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공적인 사람들과 엮여요. 뭐 큰 업체하고 손을 잡든지. 네. 그런데 공적인 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음지에 있는 분들, 약간 퇴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얕은 수를 쓰거나 하는 사람들, 얕은 수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의 방식이 좀 얕은 수를 쓰는 사람들, 법적인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는 부딪힐 수 있는 한 해, 한 해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자분들, 뱀띠 분들은 물론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평소에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면 배우자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을사년에 물론 또 일간별로 그런 특징을 갖는 일간들이 있어요. 그 일간의 뱀띠이면 이제 이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갑진년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말띠입니다. 자, 말띠, 이 말띠가 사화를 만나면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자, 망신이라고 하면 뭐 누구나 좋은 운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이런 망신, 즉 구설수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된 시대이죠. 그래서 망신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이 존재해야지 당하는 거잖아요. 타인이 없으면 망신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한 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띠분들은 직업에 따라 좀 운이 갈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타인에게 주목을 좀 받아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계에 있어서 기회가 좀 찾아오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들이 구설로 인해서 나오는 기회니까 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는 있는 한 해죠. 그래도 말띠분들은 좀 이런 유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요. 이 말띠라는 띠 자체가. 그래서 분명 버거운 부분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한 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말띠인데 이 오화를 가진 사람인데 내 지지에 이 글자, 말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이런 극복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한 해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직업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는 공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몸을 좀 사려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건데 공적인 직업에서도 나를 좀 알려야 하는 분야일 수도 있죠. 뭐 강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알릴 필요 없는 공적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부분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좀 그런 구설수를 피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언행을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좀 몸을 사리는 게 좋고, 구설수가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제 위기시 어떻게 극복할지 좀 미리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게. 네. 이제 사주 나머지 구성상 이런 게 전화위복, 전화위복 되는 사주도 있어요. 네, 또 아닌 사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둬야 되는 한 해는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띠들은 이런 과정들이, 자,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그러면 내가 주도권이 있죠. 그런데 이 이유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나는 주도권이 있는 가장이지만 알고 봤더니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좀 망가뜨려서 돈을 버는 형태, 그런 운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망신이나 구설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덮어두면 좋을 일들이 더 많잖아요. 드러나서 좀 좋을 게 없는데, 을사년 한 해가 좀 덮어두면 좋을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안 좋은 행동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남모르는 비밀, 불륜, 탈선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그것을 어떻게 반전으로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면, 그걸로 인해서 역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한 해예요. 그리고 또 좀 수술이나 칼을 댈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져요. 보통 이제 내가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이제 해야지 했던 것들이 있으면 을사년에 좀 하시면 좋습니다. 계획하에 하는 수술이 갑작스러운 수술보다 좀 나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망신살 이런 거, 구설수 이런 부분에서도 해소가 좀 돼요. 그래서 옷 벗는 행위를 좀 해주면 좋아요. 옷 벗는다는 거는 이제 건강검진, 간단한 수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목욕탕이라도 자주 가주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 망신의 기운이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10가지 망신을 당할 걸 6가지 정도로 해소된다. 그만큼 그러면 극복하기도 좀 쉬워지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자, 목욕탕이라도 좀 자주 가주는 자주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 계획대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한 곳에 좀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문서의 변동, 이동 이런 것들도 좀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말띠분들은 을사년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는 것을 위해서 지금 좀 돈을 모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갑진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양띠입니다. 자, 양띠는 첫 번째 삼재죠. 삼재의 첫 해. 자, 제가 늘 삼재에 대해서는 모든 삼재에 해당하는 띠가 다 나쁜 일을 겪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삼재가 돼지띠다 하면 돼지띠 내 친구들이 모두 다 삼재 때 안 좋아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삼재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삼재를 심하게 겪고 넘어가는 사주가 있고 아닌 사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어떤 큰 틀에서 삼재는 삼재라는 거죠. 자, 인생에서 주기별로 한 번씩 3년 동안 조금 조심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보통 10년 전후 주기로 너무 자만하지 말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죠. 자, 그러면 이런 삼재를 바탕으로 한 양띠의 을사년 운세는, 자, 월살이에요. 월살. 월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월살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달빛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을 뜻해요. 자, 이렇게 보면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아, 양띠가 을사년에는 답답한 한 해를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지만 의지할 수 있는 달빛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네. 상황은 어둡고 깊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달빛이 있어서 나의 처지나 상황에 비해 이득이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보이지 않으니까 좀 가늠하기 어려운 한 해로 양띠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분을 좀 직업적으로 적용을 하면 네, 우리는 이제 생계수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직장에서 좀 성과가 잘 안 나는 한 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자, 우리가 밤에 달빛을 보고 갈 정도면 야근을 하는 건데 얼마나 필요한 한 해겠어요. 네. 또 어두운 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모르게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남들 모르게 일을 더 한다든지. 그래서 좀 일이 많은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밤에 일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같은 양띠라도 크게 어둡다고 어렵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래 나는 그런 형태로 사는 분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운들도 실제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쓰고 사느냐, 어떤 형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운도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띠분들도 을사년에는 주도권이 없어요. 주도권. 그래서 내 의지에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런 앞에 설명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나름 반사 이익을 보는 거예요. 달빛이 있으니까. 달빛은 이제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행운,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받아요. 그래서 좀 양띠분들은 복권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권. 네. 자, 상담할 때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월살이 뜬 한 해인데 뭐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풀리는데 뭐 갑자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게 되는 일. 부모님이 아프셔서 내가 간호도 일을 하고 아니면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둬서 내 일 자체는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또 간병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힘든데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라는 의외의 부가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간호를 하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간병이나 간호를 시작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그 시기가 오래가 될지 뭐 을사년 한 해로 끝날지 뭐 넘어갈지 모르니까. 네. 하지만 이제 월살이 뜬 시기에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상속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만약 내가 뭐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 기간에 이제 부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득. 네. 네, 물론 이거는 철저하게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빼고 그냥 계산했을 때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로 인한 이득 이런 것들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의외의 소득, 의외의 이익이 있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본인이 이제 수술을 해야 돼서 일을 그만두거나 했는데 의외로 보험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다. 이런 거예요. 반사 이익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사 이익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한 해다. 자, 그래서 이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이런 이득이나 소득은 좋은 상황에서 밝은 이득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성적 소득, 네. 그래서 좀 어둠이 있는 소득, 십시일반 걷어서 주는 것, 네. 십시일반 걷어서 주는 것이 뭐 결혼인 같은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상황보다는 주변에서는 뭐 좀 내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때가 벌어질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둠을 걸어가는 것은 이제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금을 좀 해서 도와주는 거죠. 바로 이게 어둡지만 달빛은 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세세한 부분은 뭐 양띠들 중에서도 사주 구조에 따라 그 어둠이 내 개인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관련일 수도 있고 네, 둘 다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결과가 다 다를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양띠라는 글자, 이 미토의 속성과 을사년의 사화의 속성이 이제 정반대되는 운동성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제 나와 반대되는 환경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양띠가 활동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글자 간에 서로 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달빛을 잊지 말아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했듯이 제가 또 직업과 내가 살아가는 형태에 따라서 좋은 운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갑진년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 띠, 네, 뱀띠, 말띠, 양띠 시간이었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